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눈썹화 거상술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눈꺼풀의 처짐, 눈의 처짐 때문에 이 수술을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이 어떤 수술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눈을 수술한다라고 했을 때 눈 위와 아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쪽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상태로 눈 밑을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바꾸지는 않으면서 대신에 내가 훨씬 좋게 보이고 좀 더 영해 보이고 좀 더 고와 보이고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툴이 되는데요. 눈 위쪽은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냐? 눈 위를 수술하고 나서 눈이 굉장히 사납게 변했어요. 이런 분들 꽤 많이 보셨죠. 그거는 눈 위의 수술은 전체적인 인상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이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눈 위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수술한다는 건 결국 상안부를 수술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썹으로 이렇게 치켜뜨는 게 있는지 아니면 눈썹을 많이 사용하고 이마를 많이 사용하는 건지 눈썹 하수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눈 위의 수술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지 눈꺼풀의 처짐이 아니면 눈꺼풀의 처짐이 이마가 아닌 눈만의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술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썹화 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눈썹화 거상술과 더해서 이제 비절개 쌍꺼풀 방법이 혼합해서 하이브리드로 들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눈의 위쪽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안검을 수술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젊으신 분들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좀 드신 분들, 40대 이상의 분들은 눈꺼풀에 처짐이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여서 이 눈꺼풀의 처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안검을 수술한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수술. 자, 이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의 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이 눈꺼풀부터 눈썹 사이에는 존 1, 2, 3라고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존 1은 쌍꺼풀의 아래쪽 피부,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피부죠. 그리고 존 2는 쌍꺼풀 위쪽부터 두꺼워지는 존 3 피부의 사이인데요. 우리가 보통 존 3라고 하는 부분이 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 피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딱 눈꺼풀을 보시면 눈꺼풀의 위치에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훨씬 얇아지고 위로 갈수록 두꺼운 피부가 느껴질 겁니다. 자, 두꺼운 피부일수록 어떤 거냐면 피부를 절개하거나 했을 때 상처가, 흉터가 덜 남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눈썹화 거상술이 시행되는 존 3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와 근육을 당겨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죠? 내 눈매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그 라인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해서 불필요한 피부를 제거하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은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눈썹화 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하는 수술에 비해 인상을 훨씬 사납게 하는 걸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나의 눈매를 좀 더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인상이 크게 사나워지지 않으면서 처져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 처져 있는 피부와 근육을 선택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 눈썹화 거상술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눈썹화 거상술과 함께 비절개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수술입니다.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라인을 만든다는 의미는 쌍꺼풀을 보이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피부가 처지는 것도 한번 막아준다라는 대매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고식적인 쌍꺼풀 수술처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인상이 진해질 수 있고 쌍꺼풀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또 쌍꺼풀이 깊어지냐면 나이가 40대, 50대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피부의 탄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20대가 하는 것처럼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피부의 탄력 자체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쌍꺼풀 라인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은 세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비절개 쌍꺼풀이라고 찝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루써 찝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피부를 절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처진 피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썹 아래쪽에서 눈썹화 거상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존 완쪽 부분은 피부가 워낙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절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인을 좀 더 옅게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처럼 인상이 세 보이지 않게 할 때는 비절개적인 실루써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실루써 고정을 하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을 통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분 보면 왼쪽 보면은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의 윗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서 본인의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던 케이스가 되고요. 자,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이분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쌍꺼풀처럼 낮은 라인의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처진, 특히 이제 바깥쪽이 처지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 바깥쪽의 피부가 처졌을 때는 사실은 이 눈썹화 거상술이 가장 좋은 툴이 됩니다. 이마를 아무리 당긴다고 해서 이 바깥쪽이 당겨 올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이 이렇게 처지면서 그러면서 피부가 울고 그러면서 피부가 짓눌리면서 더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쪽은 이제 눈썹화 거상술로 해결을 한 거고, 그다음에 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라인을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 두 분 다 어떤가요? 굉장히 세 보이나요? 인상이 강해 보이나요? 아닐 겁니다.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본인의 눈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위를 수술하든 눈 아래를 수술하든 어느 부위를 수술하든 간에 눈 주변은 자연스러움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눈 위나 아래, 특히 눈 위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인상이 세 보이거나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인상이 되면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위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처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눈썹화 거상술을 통해서 피부를 끌어당겨주고, 단 여기서 조건은 이마에 하수가 없어서, 눈썹에 하수가 없어서 이마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땐 눈썹화 거상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눈썹과 윗눈꺼풀 사이의 길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땐 눈썹화 거상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져 있는 피부는 자연스럽게 당겨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본인이 원하는 라인만큼 자연스럽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비절개를 통해서 실루써만 고정하는 비절개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눈썹화 거상술과 그리고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같이 혼합해서 하셨을 때, 특히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요즘은 20대, 30대 분들도 예전처럼 짙은 쌍꺼풀 라인을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낮으면서 고운 라인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처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비절개 쌍꺼풀뿐만 아니라 눈썹화 거상술을 같이 혼합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눈 위를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 눈썹화 거상술과 그 다음에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함께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요즘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